좋은 저녁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지금은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두통을 겪어봤고 다시는 두통을 겪고 싶지 않은 분들만 화면 앞에 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목 통증,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도 해당됩니다. 이 모든 분들은 화면에 좀 더 가까이 다가와서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적을 수 있도록 펜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영원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몸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조화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스스로 파괴하곤 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육은 고르게 사용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발달해야 합니다. 설계된 기술에 따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대 생활은 모든 근육을 고르게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육은 더 잘 발달하고 어떤 근육은 덜 발달하며 또 어떤 근육은 과부하가 걸려서 계속 부상을 입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카나시 국립근육 및 근막대학의 국내 과학자들이 이런 근육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근육은 이미 짐작하셨듯이 어깨 올림근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근육에는 아직 제대로 된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둔근처럼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죠? 아마 둔근에서 왔을 겁니다. 요방근은 사각형 모양이고 능형근, 승모근이 있죠. 이런 것들은 해부학적으로도 기하학적으로도 이름이 붙여진 거죠. 삼각근은 델타 모양인데 맞죠? 델타가 뭐죠? 델타는 글자일까요? 아니면 강일까요? 강이 델타요. 모든 근육에는 삼두근, 이두근, 저작근처럼 시적인 이름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근육은 단순히 기능에 따라 이름이 붙여졌어요. 견갑거근, 즉 어깨뼈를 들어올리는 근육이죠. 이 근육이 무슨 일을 할 것 같으세요? 혹시 어깨뼈를 내린다고 생각하신 분도 있나요? 혹시 이 근육이 눈꺼풀을 들어올리는 데 관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입꼬리를 내리는 데 쓰인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혹시 엄지발가락을 펴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맞추지 못하셨습니다. 댓글에서 정답을 맞힌 분 잘하셨습니다. 이 근육은 견갑골을 들어올립니다. 견갑거근. 이 근육의 예상치 못한 기능은 바로 견갑골을 들어올리는 겁니다. 어디로 올릴까요? 옆으로? 오른쪽? 왼쪽? 틀렸습니다. 위로 올립니다. 이 동작이 여러분의 삶에서 왜 필요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어깨를 으쓱하는 건가요? 자, 이렇게요. 들어 올리는 거요? 아니면 춤출 때 이렇게 하는 거요? 한쪽, 그리고 다른 쪽 어깨를 들어 올리는 거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근육은 팔의 거의 모든 움직임에 관여합니다. 팔을 들어 올리면 견갑골을 안정시키는 데 관여합니다. 머리를 기울일 때도 관여합니다. 머리를 앞으로 숙일 때도 역시 관여합니다. 그리고 이 근육의 특징은 바로 여기 반대편에 있는데, 참고로 지금 떨어졌지만 이 근육이 바로 흉쇄유돌근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목이 거위처럼 가늘고 이렇게 길게 뻗어 있다면 대부분 이 근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팔이 저린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사각근이 짧아졌다는 뜻입니다. 그건 나중 일입니다. 만약 제가 원하게 된다면 여러분께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듣고 싶으시다면 아마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근육의 훈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견갑거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의 특징이 무엇이기 때문일까요? 모든 것이 작동을 멈춥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봤을 때처럼 뭐든지 피곤해질 때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휴대폰에 빠져 있었던 거죠. 이렇게 고개를 숙인 채로요. 바로 이렇게요. 읽었죠. 도저히 손을 뗄 수가 없었어요. 전쟁과 평화의 또 다른 장을요. 아니면 도스토옙스키를 다시 읽고 있었죠. 늘 그렇듯이. 그리고 목이 피곤해졌죠. 무엇이 목을 도와줄까요? 견갑거근입니다. 신전근입니다. 목의 긴 신전근이죠. 바로 이 강력한 근육인데 현대인들 중에는 거의 없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 대신에
여기에는 단 2겹의 얇은 막만 남아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에서는 고개를 이렇게 위로 드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 근육들이 아주 빨리 필요해집니다. 이제는 앞을 볼 필요도 없고 위를 볼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는 이렇게 고개를 숙인 자세만으로도 충분해집니다. 그래서 이 근육들이 서서히 위축되는 거죠. 그리고 목에 긴 신전근이 피로해지면 도움을 주기 위해 도움을 주려고 서두르는 것은 달려오는 근육은 견갑거근입니다. 이 근육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근육의 약함을 자신의 긴장으로 보상하려고 합니다. 해부학적인 구조의 특징입니다. 위쪽 4개의 경추 가로돌기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뒤에서 어떤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척추뼈가 다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까요? 네, 모두 그려봅시다. 여러분은 오늘날 사람의 척추뼈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7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포유류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누구일까요? 종, 문, 속, 아종, 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7개의 척추뼈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현재 목에는 7개가 있습니다. 이 근육의 특징은 여기는 후두골, 여기는 견갑골입니다. 이 근육의 특징은 4개의 횡돌기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횡돌기를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4개의 상부 경추에서 시작됩니다. 횡돌기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옆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견갑골의 각에서 끝납니다. 견갑골의 각입니다. 견갑골의 위쪽 각입니다. 시작은 4군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끝나는 곳은 결국 모두 한 곳에 모이게 된 거죠. 4군데 다른 곳에서요. 여기요. 이 세 부분이요. 4개죠. 여기 보시면 이게 하나의 근육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리고 하나의 부착 지점에서 끝나요. 바로 여기 견갑골의 각 부분이에요. 특징이 뭐냐면요. 왜 두통이 생기냐는 거죠. 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면 심지어 어지럼증도 생길 수 있어요. 모든 게 논리적으로 설명됩니다. 여기 첫 번째 척추뼈와 후두골 사이에는 후두하근이라는 근육군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짧은 신전근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직선과 사선 근육이 모두 있습니다. 심지어 첫 번째와 두 번째 척추뼈 사이에 위치한 근육들도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근육 그룹입니다. 그 사이로 무엇이 지날까요? 후두신경입니다. 여기로 갑니다. 척추동맥이 그들 사이에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정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경련이 일어나면 이 전체 복합체가 눌리기 시작합니다. 강한 경련과 동맥 자극으로 반사성 경련이 발생해 어지럽고 의식을 잃게 됩니다. 갑작스런 움직임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련이라면 정맥이 눌려서 정맥의 혈류가 방해받고 머리가 아프게 됩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후두신경이 눌려서 머리가 아픕니다. 정맥 유출장애와 단순히 신경이 눌렸을 때의 차이점이 뭔가요? 정맥 유출장애가 있을 때는 아침에 더 아프거나 누워있을 때 통증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등을 대고 누울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두부에 통증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이 근육의 긴장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보세요. 시작은 첫 번째 척추의 가로돌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당기기 시작하면 어깨뼈가 위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깨뼈가 끝없이 위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오르는 동안 보상작용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아래에도 어깨뼈를 끌어내리는 더 강한 근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배근입니다. 이런 긴장은 반사적으로 후두와 근육 경련을 유발합니다. 이 근육이 아래로 끌어내리면 이 근육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위로 당기려고 하면서 역시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후두 부위의 긴장을 풀 수 없다면 견갑거근도 이완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견갑거근의 긴장과 삼각근의 약화입니다. 혹은
그 근육의 과부하, 피로입니다. 반복적인 움직임, 예를 들어 팔을 여러 번 들어올리는 동작이 삼각근을 점점 피로하게 만듭니다. 혹은 근육이 너무 약해서 처음부터 팔을 들어올릴 때 이미 어깨뼈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산적으로는 팔이 들어올려질 때 거의 평행이 될 때까지 주로 삼각근의 긴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승모근과 견갑거근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이상이 있다면, 예를 들어 극상근이나 극상근의 힘줄, 삼각근에 손상이 있는 경우처럼요. 그 자체로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모든 것이 너무 약해져서 팔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팔과 함께 견갑거근도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 팔을 여러 번 움직인 후에 이 근육에 과부하가 걸리고 부종, 염증, 심지어 경련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정적인 과부하가 아닙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뭐였죠? 정적인 상태가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자세를 유지했을 때 말이죠. 한 근육은 정적으로 피로해지고 다른 근육은 긴장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뭘까요? 보시다시피 동적인 영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단순한 경련이 아니라 약간의 염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움직임 때문에 이 근육이 과부하되어 부종이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목을 펴는 근육을 도와주고 팔도 도와줍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또 어떤 이유로 과부하가 올 수 있나요? 그 자체가 너무 많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즉, 견갑거근 자체가 심하게 위축된 경우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근육이 작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들어 올리거나 들고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이후에 그렇습니다. 팔에 부담이 간 후에 무언가를 들어 올릴 때가 아니라, 그렇죠? 무언가를 짚거나 들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즉, 이것은 근육 자체의 작용입니다. 승모근과 함께 견갑거근도 작용합니다. 만약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뒤쪽에서 잡고 있다면 승모근에 더 많은 부담이 가게 됩니다. 거의 혼자 작용할 것입니다. 어깨를 위로 들거나 유지하는 것만으로도요. 즉, 어깨가 귀 뒤에 오도록 이렇게 위로 올리면 승모근에 더 많은 부담이 가게 됩니다. 만약 어깨를 귀 앞쪽에 두고 위로 올리면 견갑거근에 더 많은 부담이 갑니다. 그리고 귀와 일직선상에 두면 두 근육 모두에 비슷하게 부담이 갑니다. 이렇게요. 만약 제가 뭔가를 들어 올리거나 들고 있어야 하고 팔이 앞에 있다면 견갑거근이 이걸 버티지 못하고 과부하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아마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통증을 유발하는 근육 자체의 트리거 포인트를 제거해야 합니다. 반사성 경련으로 인한 후두하근의 통증, 그리고 연관통 자체가 머리에 불쾌한 느낌을 줍니다. 목 근육의 지속적인 긴장은 뇌에 지속적으로 맥박을 전달하여 뇌가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근육의 긴장 때문에 기억력이 나빠집니다. 모든 것이 이쪽으로 갑니다. 모든 신경 전달 물질이 이 근육들의 긴장 유지를 위해 소모됩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되는 대신 모든 것이 목 근육의 과도한 긴장을 유지하는 데 소모됩니다. 기억력이 나쁘고 집중력도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목 근육에 지속적인 긴장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목 근육들이 계속 이완되어 있어서 이런 긴장이 생긴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트리거 포인트는 어느 부위에서 제거해야 하나요? 여기 어깨뼈 각이 있는 부위입니다. 바로 여기요. 보이시죠? 여기가 부착 부위입니다. 부위 자체가 아니라 바로 옆이죠. 이 부분은 위에서 승모근이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 바로 여기에서 자주 긴장이 생기는데 대부분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게 승모근의 긴장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승모근만 계속 주무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긴장이 승모근에 있는 게 아니라 승모근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모근이 이 모든 부분을 위에서 덮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의태예요. 아시나요? 곤충들처럼요. 말벌처럼 생긴 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파리를 먹지 않습니다. 이걸 의태라고 합니다.
이건 즉 러시아어로 이걸 뭐라고 하더라? 다른 것인 척하는 거죠,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승모근이 아프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그 아래에 있는 견갑거근이라는 근육이 아픈 겁니다. 두 번째 트리거 포인트는 중간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보통 여기서 일어납니다. 바로 이 가운데에서요. 여기에서도 통증이 있는 부위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주로 힘줄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도 아프긴 하겠지만 여기를 주무르는 건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근막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여기 이 부분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트리거 포인트 제거입니다. 두 번째, 스트레칭 하세요. 근육을 무리하게 사용할 때 스트레칭을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바로 이 근육을 무리하게 직접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무언가를 들고 다니며 이 근육을 계속 써서 신체적 부담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니라면 스트레칭 시 일시적으로만 완화될 것입니다. 이후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이 근육을 어떻게 이완시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긴장 시 다른 근육을 긴장시키면서요. 즉, 과도하게 사용된 근육의 부담을 줄이려면 다른 근육을 대신 긴장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완됩니다. 그중 하나의 기랑근이죠. 그리고 그 근육에 어떻게 부담을 주고 어떻게 훈련하는지도 알아볼 겁니다. 자, 트리거 포인트 어떻게 없애나요? 공입니다. 함께 공을 짚습니다. 여기 이 부위에 맞춰 공을 대는 건데 우리가 뭘 하는 걸까요? 문틀이 아주 잘 맞아요. 이렇게 몸을 숙입니다. 머리를 문틀에 넣습니다. 이 위치, 바로 여기에 공을 둡니다. 여기가 바로 견갑골 모서리 부분입니다. 견갑골 각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바로 여기입니다. 이 전체 부위를 이렇게 마사지해 줍니다. 이렇게요. 이건 이렇게 설 수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여기 이렇게 한번 놓으세요. 이렇게요. 보이시죠? 여기 벽 사이에다가 홉 여기에 놓으세요. 이렇게요. 공을 놓았어요. 하나 이렇게 두면 돼요. 자, 이렇게요. 보이시죠? 홉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렇게 누르고 계세요. 아니면 움직이면서 하셔도 돼요. 약간 오른쪽, 왼쪽, 위, 아래로요. 이런 식으로 모든 부분을 풀어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됩니다. 놓으세요. 여기요. 그리고 이렇게 마사지 해줍니다. 이렇게요. 벽과 공 사이에 이렇게 하거나 등을 대고 누우세요. 이렇게 하나 놓고 여기도 똑같이 합니다. 이건 바닥에 누워서 하는 거고 여기서도 이 부위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견갑골 모서리 근처입니다. 네, 두 번째 지점을 그 지점은 때때로 손으로 찾는 것이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흉쇄 유돌근이 있습니다. 바로 그 뒤쪽에요. 만약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만질 수 있다면 바로 그 부분이 흉쇄유 돌근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근육을 손가락 사이에 살짝 집어서 눌러주기 편합니다. 다만 그 부분이 경동맥이 아니도록 주의하세요. 아니면 우리 다음에 다음 편에서 못 볼 수도 있으니까요. 잠들 수도 있으니까요. 갑자기요. 깨어나면 다행이지만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자, 여기요. 자, 여기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마사지 해주세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어주세요. 여기 튀어나와 있어요. 힘껏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게 하지 마세요. 이 근육이 어깨뼈를 들어 올립니다. 천천히 손가락 사이로 가볍게 만져보세요. 세게 줄 필요 없이 살짝 눌러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마사지할 필요는 없어요. 가끔은 약하게 자극해주는 게 더 강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잘 이완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세요. 목의 옆면을 따라 해주세요. 기억하시죠? 우리가 앞쪽에서 사각근을 풀어줬었잖아요. 이번에는 약간 뒤쪽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돌리고
팔을 뒤로 빼서 어깨뼈가 약간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 동작은 물론 승모근에도 자극이 갈 거예요. 하지만 견갑거근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약간 옆으로 기울이고 팔꿈치 쪽으로 돌린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뒤쪽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마사지해 주세요. 혹시 잘 모르겠으면 이 옆부분 전체를 이렇게 마사지해 주셔도 됩니다. 이건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한 자극입니다.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팔을 뒤로 뻗는 것이죠. 앉은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앉아서 뭔가에 고정시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한 손으로 딱 잡고 머리는 반대쪽으로 돌린 다음 약간 숙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머리를 아래로 이렇게 당길 수 있습니다. 팔은 약간 뒤로 뺄 수 있고 손바닥을 앞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견갑골이 이렇게 뒤로 빠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이 근육이 얼마나 짧아져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당깁니다. 즉, 바로 견갑거근의 스트레칭입니다. 이 스트레칭은 단순히 옆으로만 당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다릅니다. 약간 이런 각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움직임을 만들어줍니다. 이 손은 어떻게든 고정해서 견갑골이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합니다. 아니면 이 손을 등 뒤로 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자, 조심스럽게 천천히 잡아줍니다. 각도를 조금 바꿔주고 이리저리 보면서 긴장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근육이 당겨질 각도를 찾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근육의 긴장을 푸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든 상관없이 트리거 포인트, 그리고 근육 자체가 짧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사지 후에는 아주 자주 근육에 약간의 부종이나 염종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릴 방법은 통증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즉시 이완시켜줍니다. 근육 자체에서 이완되는 느낌이 들 뿐만 아니라 근육 부위에서 아주 자주 이런 지속적인 경련이 그것이 신경계에도 과부하를 주고 머리가 항상 무겁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동작 이후에는 느끼실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머리가 가벼워졌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숨을 쉴 때마다 점점 모든 것이 주변 세계의 색채가 더 선명해져. 그러니까 길게 말하지 않을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이 운동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 마음에 드실 거예요. 먼저 밴드 없이 동작을 보여드리고 이후 밴드를 사용해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동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팔을 이렇게 앞으로 둡니다. 팔꿈치가 앞에 오도록 하세요. 손을 어깨 위에 올려도 되고 그냥 앞으로 해도 됩니다. 다른 팔은 팔꿈치 아래에 둡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손으로 아래쪽 팔을 아래로 눌러줍니다. 아래쪽 팔은 약간의 저항을 줍니다. 하지만 위쪽 팔이 그래도 눌러낼 수 있을 정도로만요. 그러면 이 부분, 바로 여기 가슴 근육이 가장 많이 긴장될 겁니다. 바로 그렇죠. 그리고 아래로 움직일 때 자동으로 견갑거근이 이완됩니다. 즉, 그 근육이 쉬게 되는 거죠. 이 근육이 계속해서 일하고 긴장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방법이 바로 그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만약 이 근육의 지속적인 긴장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세요. 분명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바로 이 자세에서 팔로 아래로 이렇게 누를 때 말이죠. 가슴 근육이 긴장됩니다. 그리고 어깨 올림근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운동의 변형입니다. 이건 고무밴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고리를 만드세요. 팔을 넣으세요. 그리고 똑같은 동작을 하세요. 보이시죠? 아까 손으로 누르는 걸 막았던 부분입니다. 밴드로 하는 거고 밴드가 위로 당깁니다.
하지만 각도를 비슷하게 맞추세요. 가능하면 바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런 동작이 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이런 식의 움직임이죠. 정적인 상태에서 잠깐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적인 자세에서 이렇게 하면 더 강하게 이완됩니다. 이렇게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이 근육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과 함께하면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근육에 부하를 주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가 앞으로 이동하고 어깨를 위로 올리면 바로 이 근육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일어서서 벽 근처에서 이렇게 손바닥이 벽에 닿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몸을 돌렸어요. 이렇게 섭니다. 발가락을 벽에 딱 붙이세요. 어깨를 앞으로 내미세요. 그리고 어깨를 위로 올립니다. 위로 움직이세요. 그리고 아래로 내리세요. 한 번 더.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세요.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세요. 손바닥이 벽을 따라 미끄러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근육이 매우 약할 때, 이 동작이 아예 안 되거나 어깨가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조금 더 넓게 벌리고 이 자세에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깨 올림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움직임을 해보는 겁니다. 어깨로 하면 근육에 자극이 갑니다. 어깨가 뒤에 있으면 그러면 승모근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바로 어깨를 뒤로 한 채 들어올리는 동작이 통증을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 아래쪽에 있는 트리거 포인트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승모근과 함께 이 부위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이곳에서 여러분은 이 경련이 계속해서 활성화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인사드릴 시간이에요. 벌써 이 운동을 해보고 싶어서 못 참겠다는 게 보여요.